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올해는 끔찍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 혐의만 12가지입니다. 죄명만 11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원래는 단독 이 재판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것이 변경됐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에게는 최악의 재판부가 배당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맡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습니다. 자, 당초 단독 재판부로 접수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 단독 재판부는 원래 좀 경미한 사건들을 맡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이 혐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데다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합의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사건을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재정 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합니다. 자,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이 재판부로 배정했습니다. 형사합의 21부는 선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현재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자, 형사 사건으로 합의부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징역이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만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단독 재판부로 접수된 것은 개별 혐의가 무거운 형량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원은 오늘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니다.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합의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자, 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2조는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 재정 합의를 통해서 조국의 재판은 합의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선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이런 재판부로 변경했습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의 맡은 이 재판부는 이 정경심 재판부인 이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 정경심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금 상당히 이 검찰 측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검찰과 한바탕 이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이곳은 조국의 동생 재판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형사합의 21부 선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나중에 이 재판부들이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의 이 범죄 혐의는 위중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정경심 교수도 처음에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바로 합의부 재판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나 조국의 부인이나 합의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 빠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조국의 범죄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쭉 봅시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딸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거론됩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엄청나게 많은 혐의가 지금 조국에게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혐의들을 지금 재판부는 다 스크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검찰의 공소장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있던 법무부가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수사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게임을 했는데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봐도 놀랄만한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의 대리시험을 치는가 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조금 치사한 혐의들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재판이 진행될수록 조국 개인은 상당히 망신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국 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상당히 많은 물증, 진술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조국의 과거에 대해서 매일 중계하듯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조국 재판부가 조국 측에게는 좀 불리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다 털어놓았다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는 앞으로 또 다른 재판, 서울 동부지검이 기소한 재판에서 또 봐야겠지만 아무튼 조국은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의 비리 의혹,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조국에게는 상당히 힘겨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